10페이지에 소재, 지번, 지목 했지? 지번,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여기 잘 면적 보세요. 그럼 이 면적은 면적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적도에 임야도 2개가 있고 면적 측정 방법 이걸 물어봐. 면적 측정 방법. 어디 갔어? 갑자기. 면적 측정 방법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꼭 면적의 결정 방법 있죠. 그러니까 측량을 했을 때 측량을 해서 면적을 이렇게 측량업자 면적을 결정해서 와. 그러면 소관청에서 면적을 결정을 해.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 방법으로는 좌표 면적 계산법과 전자 면적 측정기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대축척. 그러면 여기에 대축척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고 측량 방법으로는 기계가 경도와 이도를 측량하는 기계가 경위의 측량. 그 다음에 평판 측량 2개가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경위의 기계라는 방법으로 측량하면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그리고 면적 측량 방법과 측정 방법이 달라. 이때는 좌표로 계산해, 좌표.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기. 그리고 대축척은 최소 면적 등록 단위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그리고 여기는 자연수, 정수까지. 그리고 이제 면적 결정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5를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 이렇게 했어. 5를 기준으로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됐나? 그 상은 5를 기준으로 해서 상은 올리고 하는 버리고 이렇게. 근데 중은 앞을 보고 앞자리 보고 앞자리가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리고 다 맞춰버리더라고. 여보다 상은 올리고 하는 버리고 중은 앞을 봐라. 그 앞에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런데 여기가 최소 면적 단위로 0.1 제곱미터까지 하는 방법이 여기 좌표 면적 계산, 경위의 측량 다 같은 내용이니까 일치되니까 같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평판 측량 또는 전자 면적 측정기 했을 때는 최소 면적 단위가 1m. 그럼 여기는 1, 2, 3, 123.36은 여기 봐.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지? 근데 뒤에 봤더니 0.5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이니까 어찌해야 돼? 올려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딱 중이지? 그럼 중은 뭘 봐야 돼? 앞을 봤더니 홀수지? 그럼 올리고, 그래서 4. 여기는 4잖아, 여기. 소수점 이하가. 그러면 상중, 하중에서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이런 것들. 이해하셨어요? 뭐 밑에도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 지워야 되는데 상중, 하, 상이잖아요. 0.5를 초과했으니까는 올려야지. 상은 올리고. 여기는 딱 5네. 중간. 그럼 앞을 봐야지. 앞에 홀수는 올리고 짝수는 버리고 그래서 올렸더니 4.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면적 측정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면적의 결정. 자, 여러분들 결정. 측정 방법. 좌표 면적. 전자 계산. 전자 면적 측정. 그다음에 측량 방법으로는 경위의 측량, 여기는 평판 측량. 그리고 이 축척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다음 중 지적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축척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2000분의 1은 있어 없어? 그거 고르면 돼. 맨날 2000분의 1 축척을 물어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오냐면 여러분 5, 6천에 1, 2, 2, 4 3천, 6천 이렇게 해왔어. 5, 6천에 1, 2, 4 3천, 6천.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축척 골라라 그러면 2000분의 1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출문제.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요 계산 방법 나오면 그냥 중은 어떻게 알아? 중은 앞을 봐라. 상은 올리고 하는 버리고 중은 앞을 보고 홀수는 올리고 짝수는 버리고 그러면 다 맞더라고.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면적에 관한 것이다. 틀린 거. 여기 잘 안 보이면 여러분 노트를 봐. 그럼 딱 여기 보면 경위의 측량 나오나요? 그러면 경위의 측량 그러면 대축척이야. 경위의 측량 그러면 봐. 경위의 측량 그러면 이것은 면적 계산법이 전자면적이야, 좌표면적이야. 이 전자면적 측정기가 나 틀렸잖아. 이런 것들. 이게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경위의 측량이야. 그리고 대축적, 도시개발 사업. 됐나요?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맞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이렇게. 3번 면적이란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면적이란 요 수평 면적을 가리켜. 여기를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맞고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맞아요? 요 신규 등록 전환을 측량을 하는 이유가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서해. 경계와 면적을.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한다, 측정하지 않는다. 합산해서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이것도 비교해야 돼. 경위의 측량은 좌표 면적 계산,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대축적 여기는 이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 그냥 평판 측량은 전자면적 측정기, 그 다음에 여기 자연수까지, 정수까지 이렇게만 내. 여기 두 개 잘 비교해서 틀리지 않도록 보죠. 요거 나오면 그냥 상중하 따져서 상은 올리고 중은 앞을 보고 하는 버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위의 측량 나오나요? 그러면 경위의 측량은 자연수까지야,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야. 그래서 경위의 측량에 의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적에서 여기 73045다. 그럼 여기 5를 봤더니 중이지? 그럼 어떻게 결정해? 앞을 보고 짝수는 버리고 그러니까는 버려버리지. 이렇게 73004 이렇게 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551이네. 뒤 수를 봤더니 5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나 여기를 올려야지. 상은 올려라.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029.6. 그래서 정답이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저거 하나 외워놓으면 한 문제 맞히니까 설마 그렇게 나올까?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다고. 그래서 해결됐고,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위에 여러분들 그 11페이지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그거 한 문제 나와. 이게 면적 측정을. 측량을 했으면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는 경우.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은 아시죠?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게 면적 환산.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 그리고 위치 정정. 즉 이런 것들은 면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 제작성, 등록 말소,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래서 이제 나 유튜브에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나도 현경이가 외워본다. 현경이가 한지 없이 합치제. 그러면 이제 면적 환산을 하지 않아. 현경이가 뭐 했어? 한지 없이 합치제. 그러면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네.
합치제. 뭐 없이, 환지 없이. 그러니까 지 나왔지?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은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애초에 측량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다시 한다. 현경이가 뭐 없이, 환지 없이 뭐 하자고. 이런 거 원래 이런 거 자체 합병이나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측량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나오면 그냥 한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경계. 진도가 참 잘 나가네. 경계는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어. 경계는. 그래서 자, 토지 여러분들 이게 경계하고 지상 경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상 경계를 구별할 때는 뚝이나 담장이나 이렇게 구조물로 또는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그다음에 결정 기준은 소유자가 다르면, 여러분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해야 되는 건 당연해. 근데 이제 소유자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봐. 고저가 없다. 높낮이 차이가 없다. 고저가 있다. 절토한다. 그랬죠? 여기도 나는 외웠어. 다시 상중하. 그래서 상중하를 외워놓고 절토만 외웠어. 절토. 외워본다. 절상. 이렇게 토지를 잘랐다면, 고속도로 만들면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상단이 경계가 돼. 그 다음에 고조 차이가 없으면 상중하에서 중. 고조 차이가 있으면 이제 상 뺐으니까 하. 됐네, 이렇게. 다시 한번 상중하, 절토. 그 다음에 뭐 해면 이런 거 볼 것도 없어. 다시 최대. 그 다음에 바깥쪽 어깨.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해면성, 수면성 오면 최대, 만조이, 만수이. 다시 한다. 상중하, 바깥쪽 어깨, 최대, 만수이. 바닥은 최대, 만조이. 이렇게. 다시 바깥쪽 어깨, 상중하, 절상. 됐지? 그럼 이제 답이 나와. 이렇게. 바로 밑에 문제 보자. 경계 결정 기준. 그래서 경계 결정 기준 설명해서 틀린 거.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 해수면 없지, 이런 거. 없으면 그냥 틀렸어. 이런 것들 외울 거 없고. 분할 나왔네. 분할에 따른 지상 여기. 그 밑에 한번 여기를 봐줘야 되겠네.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미리 한번 보고 오자고요. 이제 분할할 때 여기 건물을,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공 목적이야.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오냐면 판공도도 이렇게 해봤어. 판공도도 이렇게. 자, 여러분 다 판공도도. 그래서 판결에 따른 분할. 그리고 여기 공공사업 등에 따른 부지 있죠. 요거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 이런 것들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것들. 이거 지목을 이런 것들.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하나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도 있다. 외워본다. 판공도도.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면 경계점 표지 분할할 때 새로 경계를 설치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 근데 바로 밑에 보면 여기 경계점 표지는 언제 설치하냐면 새로이 경계를 정할 때. 근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요 4가지 중에 그대로 올라가고 2가지만 더 올라가면 돼. 2가지. 하나는 외워본다. 매매, 허가. 이런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분할할 수 있어. 다시 해. 여기 잘 봐. 분할할 때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다 같이 판공도도, 판결, 그 다음에 공공목적 토지, 그리고 도시개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른 분할,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거 2개 추가. 다시 한번 매매, 인허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앞에 문제를 살펴보자. 그래서 앞에 문제 13번. 법령상 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 이제 여기 봐. 여기까지 했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여기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맞아? 그런데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도 있죠. 그게 판공 도도. 이 공익목적 지목 외워줘야 돼. 공익목적 지목. 다만 판결 나왔죠?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 있다. 자,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 매매. 여기는 건축물을 권리게 하는 거야. 경계점 표지야. 경계점 표지가 판공도도 매매 허가. 판공도도 매매 허가. 이렇게 외워야 돼. 경계점 표지는 판공도도 매매 허가. 여러분들 홍승환 교수님과 어떻게 외웠냐면 그렇게 하면 돼. 나하고 뭐 굳이 따라할 필요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유수면 메리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경계 결정 기준은 안쪽 어깨요, 바깥쪽 어깨요. 바깥쪽 어깨 이렇게. 됐지? 그래서 경계를 결정할 때는 외워본다. 상중하. 절토의 경우에는 절하여, 절상이요. 그거 하나 외워놓고 그 다음에 바깥쪽 어깨, 그 다음에 최대, 만조의. 그거 해놓으니까 그냥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적법을 2개 맞은 사람은 그거 이상하지. 그 다음에 14번. 자,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권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었지? 판공, 도도. 그래서 여기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돼, 안 돼? 여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야. 2개. 판결 나왔네.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여기가 공공사업 나왔죠? 이 공공사업 등에 따른 요 지목도 다 외워야 돼.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웠겠지 뭐라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그런 분할할 때는 요 4가지는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 있다. 외워놓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6개. 판공도도 매매 허가 이렇게. 여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자, 해서 13페이지까지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분할할 때는 이게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차이 외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쉬운 거니까 여기는 이따가 해야 돼. 이따가 언제 그 대장을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만 설명하고 가자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냐면 경계를 설치해서, 자, 경계를 새로이 정할 때는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그랬지? 그 경계점 표지 보면 소관청에서 빨간 것으로 뭔가 도장 같은 거 박거나 그런 경계점 표지라고 그래. 그러면 그 등록부에 그게 소재 지번은 어딘지 다 알아야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근데 이 지목은 실제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을 기재해야 돼. 그래서 면적 지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는 거야, 이게.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뭘 기재하냐면 그냥 좌표 기해, 좌표.
그다음에 부호도 이런 것들 도면번호.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공부하자고.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여기 지목 기재한다 안 한다. 등록하지. 면적도 해. 그다음에 여기 경계점 좌표는 한다 안 한다. 좌표 해.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여기 빠졌는데 경계점 좌표도 등록해야 돼. 여기에 경계점 좌표도. 그리고 표지의 종류.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말뚝 박아놨잖아. 쉽게. 그럼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찍어 놓고, 말뚝의 종류 이런 것들을 주로 기재한다. 이것이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밑에 문제 한번 봐. 16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소재 지번은 다 하는 거지? 지목 면적 했어 안 했어? 했지. 자,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뭐냐면 이렇게 빨간 도장이 있는 거요. 그런 거 종류, 위치, 사진 파일 다 기재해야지.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의 차이 기재하나요?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기재하죠? 사진 파일, 그 다음 경계점 좌표는 특수한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이 빠졌고, 그 다음에 17번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 이거 한 것 같은데? 아닌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그리고 경계점 표지 등으로 결정한다. 지상 경계는 2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면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지상 경계점 등록부야. 이런 것들을 그냥 눈여겨서 외워놔야 돼. 입이 잘 안 돌아가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지 헷갈린다고. 이런 것들 틀렸어. 이런 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여기 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6개 있었잖아. 판공도도 매매 인허가 이렇게 6개 외워야 돼. 판공도도 매매 인허가. 그 다음에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물과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수위.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은 바깥쪽 어깨 부분으로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토지의 이동과 토지의 표시를 이제 등록해야지. 그래서 등록사항이 조금 여러분 복잡한가 봐. 등록사항. 그래서 공통점이 이제 지적 공부를 소재, 우리가 아까 토지의 표시가 소재의 표시가 소재, 지번, 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등록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소재 지번은 여기 봐. 소재 지번은 야 대장이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비치한다고? 도시개발사업, 경유의 측량, 좌표 면적, 계산 이런 것들. 그럼 토지대장에는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냥 소재 지번 다 있어. 소재 지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장에 소유자도 기재한다 안 한다? 그렇지. 소유자도 표시해 이렇게. 그런데 이 공유지 연명부는 왜 나왔냐면 소유자가 두 사람일 때는 원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것을 예상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더 생기면 여기다 기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됐나?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이 기재되겠지. 공유지 연명부는 뭐가 기재돼? 소유권 지분. 그냥 기억해봐.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것을 예상해서 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한 사람이 더 생기다 보니까 대장에다 기재를 못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공유지 연명. 공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변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파트 밑에 땅이 아파트 밑에 있는 대지가 공유 아니야. 여기는 지분이 있겠지. 근데 이 지분을 아파트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을 다시 하나 장부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대지권 등록부.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지금 밑에 땅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지분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리고 요 부분을 기재해. 다시 한번 전유 부분에. 그러니까 지분도 기재하고 대지권 비율도 기재해. 자, 이거보다 대지권 비율. 그러니까는 여기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의 지분 당연히 기재하고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기재하고 원래 우리는 건물은 우리가 토지의 내력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건물은 등록을 필요 없지. 근데 대지권 등록부에만 전유 부분의 건물과 한 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을 기재한다 하시면 돼. 자, 건물은 기재한다고 안 한다고 원래 토지 대장에는 않잖아. 근데 건물이나 건물 명칭, 아파트 명칭과 전유 부분을 표시되는 것이 어디였어? 그것만 외워놓으면 돼. 됐나? 그 다음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가 뭐였어요? 도면. 그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도면이 아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못해서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기재되겠지. 좌표. 그 X축, Y축, 부호. 그리고 X축, Y축을 기재한 부호도가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 임야도나 지적도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경계를 그리려고. 뭘 그리려고? 그러니까 경계는 도면에만 있지.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 대장. 지목은 대장도 있고 도면도 있고 이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 토지 대장에는 자, 여기 봐. 소재 지번은 다 있지. 지목은 어디에만? 대장과 도면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그 유튜브 보면 외워봐. 목도장. 지목은 장이 대장이야. 그리고 도면을 도라고 해서 목도장 이렇게 목도장. 면적은 어디에만 있냐면 대장에만 있어. 그래 면장. 축척 있잖아요. 축척도 기재해 안 해? 근데 축척은 대장에 당연히 있지. 그리고 도면에도 있어. 그래서 축척은 축도장. 축척은 뭐? 축도장. 자, 여러분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그 다음에 소유자는 대장에서 소대장. 소유자는 어디에 있어? 소대장. 됐지? 다시 한번 면장, 소대장. 그 다음에 이 지목은 목대장이요, 목도장이요. 축척은 축장이요, 축도장이야. 그렇게 외워놓으면 다시 목도장, 축도장, 경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에 우리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마찬가지로 토지에 고유번호도 있어. 근데 고유번호는 여기 봐요. 도면에는 19자리의 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없잖아요. 그 도면에만 고유번호가 없어. 다 있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대장이 카드식으로 돼 있으면
카드식 있잖아요. 전부 장번호가 있어. 카드식이면 다 장번호가 있다고. 근데 도면은 장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도면번호가 있어. 도면번호. 다시 해. 도면은 카드식으로 돼 있지 않고 쭉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도면은 장번호 있다 없다. 없고 뭐가 있어 대신? 도면번호. 도면번호. 그 다음에 자 이제 대장에는 대장을 만들어 온 이유가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대장의 고유한 등록사유가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관한 제한사유를 기재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도면에는 도면의 제목, 제명, 색인도, 그 다음에 도면 그 바깥 외곽선 있지? 도각선, 그 다음에 도각선의 수치, 그리고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기준점 위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도면에 건축물이 기재된다 하시면 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무엇이 기재가 되고, 부호도 좌표. 됐나?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우리가 고유번호와 그 다음에 소유자와 그 다음에 면적과 장번호 있잖아요. 장번호는 자 여러분들 고소면장은 이 고소면의 면장은 면에서 살아야 돼, 도에서 살아야 돼. 도청에 있어야 돼, 면사무소에 있어야 돼. 면장이 도청에 있으면 맞아 죽지. 여러분들 고소면장은 도에 없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고소면장이 없어. 도면에는 무엇이 없다? 됐네. 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 고유번호, 소유자, 그 다음에 면적, 장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왔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장 아니야. 그래서 대장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웠는데 대장에다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재 지번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고유번호, 여러분 장번호는 다 있는 거지? 근데 장번호가 없는 게 도면 아니야? 그럼 도면번호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장에? 대장에는 웬만한 거 다 기재해야 돼. 그래서 이 도면이 어디에 있다는 걸 도면번호도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축척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대장에다가는 자 고유번호 있잖아요. 장번호 있어, 없어? 도면번호 있지? 축척도 있어, 없어요? 소유자 있어,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유, 토지 등급,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등. 자, 여러분다. 고장도 축소하여. 고장을 축소했더니 소재 있나? 소재는 다 있으니까.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자, 여러분다. 소찌찌면이. 고장도 축소하여 소찌찌면이 2등가요. 이렇게 외웠어. 소찌찌면이 몇 등가요? 이렇게 외웠다고. 이게 대장에 들어가는 거. 나름대로 외워. 자, 여러분다.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축척,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요게 대장에 있고, 토지 이동 사유 있잖아요. 등급 들어가, 안 들어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대장에 기재된다는 것이야. 나는 그렇게 외웠어. 고장도 축소해서 소찌찌면이 몇 등가요? 3등이야, 2등이야? 2동 사유, 등급, 공시지가, 그다음 가격 있잖아요. 공시지가, 그리고 용도 지역 등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도면에 없는 것은 아까 고소면장은 도면에 없다. 다시 소대장, 면장, 축도장, 목도장.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다시 지분, 그다음에 비율, 건물 위에 있는 건물 있었지? 건물 명칭과 전유 부분의 표시.
그다음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자, 지분, 소재 지분은 다 있는 거니까.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 면장, 대장에만 있다니까. 소유자는 대장, 소대장. 그러니까 소대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공유지 연명부다 다 있어. 소유자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하고 안 해도 돼. 여러분 나름대로 외웠던 거 괜히 정신 시끄러우니까 나름대로 외워. 그래서 나는 여기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교해놔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외울 때는 어떤 하나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인 지식으로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8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골라라고 했잖아, 제일. 자, 여기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있어?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여기 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틀렸지? 토지대장의 대지권 비율이 기재 안 되잖아. 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 이거보다 경계는 경도. 틀렸잖아, 이렇게 등록된 거. 경도. 왜냐하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면이니까. 자, 소대장 나왔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다. 여기는 잘 봐.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부가 앞서는 거예요? 대장이 앞서는 거야?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가 우선해서 등기부가 대장, 소관청에다가 통지해 주잖아. 여기가 보니까, 자,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거꾸로 돼 있어. 등기부의 소유자를 먼저 변경시키고, 그리고 등기소에서 대장에 촉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거꾸로 돼 있다 하시면 돼, 이게. 3번 이해하셨나? 소유자의 변동 과정, 이봐. 잘 봐요. 밑줄 그으셔. 소유자의 변경 네모쳐. 소유자의 변경 어디서 먼저 해결해? 등기소에서 먼저 해결해. 등기소에서 먼저 해결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등기부는 권리 변동을 우선하잖아요. 토지의 표시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 나오나 가격?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나왔죠? 여기 지적공부 신청 수수료의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필지야, 필지. 그래서 요 네모기 네모 쳐봐 4번에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가 아니고 필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찌찌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맞아? 여기는 어느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여기 토지의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 그 말이야. 토지의 표시는 뭐가 우선해? 대장이 우선한다. 맞네. 문제 또 풀어보자고. 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됐냐면 19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 이렇게 나왔어. 법령상. 그러니까 지적도와 임야도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돼. 자, 여기 소재 지번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나요? 소재.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는 안 되지?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점은 어디에? 도면에.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도면에. 도각선과 그 수치도 도면에. 그래서 등록상을 모두 고른 곳은 몇 번이야? 도면이지, 도면. 도면에 기재된 거. 소재는 어디에? 다 있잖아, 소재는. 소재는 모두.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 5번. 맞아? 소재는 다,
소재 지번은 다 기재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춘 지역을 한정했다 그러지? 여기는 가로 해놨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좌표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여기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계점 간의 거리는 도면에 기재하잖아요.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이 몇 번? 5번. 그 다음 20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나오지? 부호, 부호도.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 토지의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아까 2등가요? 이동 사유는 대장에만.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 번호.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다고 그랬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잖아. 그 다음에 부호, 부호도 있어 없어? 있네. 맞네. 그 다음에 경계, 경도,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도면. 좌표,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 면적, 필지, 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 나오지? 근데 면적은 어디에만? 면장. 장번호는 다 있지. 그래서 요게 틀렸네, 여기. 정답이 몇 번?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2번이지.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맞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 다시 고소면장한. 도면에 없다. 그러니까 고유번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등록상까지 했고 21번 관리에 관한 법령상 여기 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상 나왔나?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아까 건물도 올라가는 거지. 자, 이제 여봐. 지분, 비율, 건물, 전유 부분 뭐 이게 올라가는 거지.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네. 아닌 거. 그러면 토지 소재는 다 있지. 고유번호도 있지. 대지권 비율 있나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있잖아요. 소유권 지분,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 들어가면 이거 다 올라가는 거야. 소유자가 들어가면. 건물 명칭 들어가지? 집합 건물의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거 그랬지?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지번 지목은 어디에만? 아까 목도장. 지목은 목도장. 저거 안 외워주면 다 틀려버려. 정답이 몇 번? 21번에 1번. 그 다음 22번.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골라라고 그랬네.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이죠. 여기는 지분도 있고 비율도 있고. 자, 지번은 다 들어가지. 소재 지번은 모두. 소유권 지분은 둘 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들어가면 요거 다 들어가. 토지의 고유번호 들어가지. 소유권 들어가면 여기 변경된 날짜 다 들어간다고. 소유자 들어가면 소유자 변경된 날짜.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맞히겠지? 그러면 정리해. 대지권 등록부는 외워본다. 지분, 비율, 위에 건물. 됐나? 그 다음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만 들어가. 지분. 공유지 연명부 뭐만? 소유자 들어가 안 들어가? 소유자 들어가. 그래야 소유자 지분이 알려고. 그러니까 지분 들어가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 이런 거 다 아는 거지. 그걸 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16페이지까지 한 거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반출, 보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지적 공부에는 여러분들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있죠. 또 하나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냐 요것만 알면 돼. 어디서 관리하냐. 그래서 지적 공부는 여기서 말한 지적 공부 종이야 종이. 소관청이 관리하지. 그럼 여기는 시도지사까지 들어가. 관할 시도지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러니까는 시장 분수 구청장이 소관청인데 여기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관은 어디에 하냐면 문서는 어디에다가 소관청 청사의 서고에다가 영구히 보존하고, 여기는 지적 공부는 카드로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보관하는 그런 문서의 뭉치를 바인더라고 그러잖아. 여기다 보관하고, 여기는 그냥 컴퓨터에 보관한 거예요. 지적 정보 체계에다가. 그다음 복사는 누가 하냐면 여기는 복사할 수가 없잖아. 여기는. 근데 여기는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에 저장된 것은 복제해 놔야지. 누가 복제해 놔? 국장이 복제한다. 그리고 지적 공부는 반출이 안 되지.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쟁 나면 빨리 도망가야지. 그다음에 열람을 물어보는데 그 신청은 어디에다 냐면 소관청에다 하고, 여기는 컴퓨터로 저장돼 있으니까는 읍면동까지 가. 읍면동까지. 그래서 소관청, 여기 특별자치시장이 소관청 아니야. 소관청 읍면동장. 여기는 종이는 소관청에다가. 그다음에 수수료 물어보는 거고, 복구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면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요 정도 알면 돼.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관리한다고? 시도지사, 시군구. 열람은 어디에다가? 어디까지? 읍면동까지 확장이 돼. 읍면동까지.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여기 소관청, 읍면동.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복제해? 국장. 그리고 서류는 누가 관리하냐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출이 있었지? 우리가 아까 축반지 외웠지 않았어요?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아까 같이 연결해 놓으면 돼요. 자, 문제 보자. 지적 공부의 보존, 그 다음에 보관 방법. 지적 소관청은 청사에 서고를 설치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나왔네? 그럼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2번이 틀렸고, 지적 소고는 어디에서 설치하냐면 사무실 옆에 설치하라고 그랬어. 사무실 옆에. 바로 옆에 붙여서.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은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여기는 장별로 지적 보호대에 넣어야 돼. 지적 보호대에. 그 다음에 카드로 된 대장은 어디에다 넣으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바인더가 요 보면 서류 보관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서류 시설 바인더에다가 몇 장씩? 100장씩 단위로 보관하라. 자, 문제 바로 밑에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한다. 어디에다가? 시도지사는 빼고, 아까 소관청, 그다음 읍면동, 이런 것들 함정이니까 30회 때 그러지 X지. X로 고쳐. X로. 그 다음에 이것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적 전산 자료야. 그러니까 지적 전산 자료와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은 달라. 그럼 이 지적 전산 자료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적 전산 자료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전국적으로 저장해 놓은 컴퓨터 데이터를 지적 전산 자료라고 하고,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조상 땅 찾기 있나? 그때 쓰는 자료야 이게.
그러니까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하고는 다르지. 정보 처리 조직과 지적 전산 자료는 같아 달라. 그냥 소유자를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적 전산 자료야. 그러면 지적 전산 자료는 이제 이용 활용하려거든. 이용 활용 기관이 전국적인 전국 단위, 그다음에 시도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어디까지? 국장.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겠지. 근데 심사는 누가 하냐면, 여기 봐. 심사는 누가 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해. 여기다 심사는 국토부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하지 말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한다. 그 다음에 심사를 받지 않는 자는 국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들이 활용한다고 해놓고 심사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신청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심사사항은 이제 신청 서류 쓸 거 아니야. 신청서에다가 뭘 쓰냐면 이런 걸 써야 돼. 이용 목적, 활용 목적, 근거. 그 다음에 그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자료 제공 방식이 CD인가 이런 것들. 복사인가.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신청해서 이걸 심사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사용료는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이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지적 전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어디에서 설치 운영하냐면 국토부가 운영한다, 이 정도 아시면 돼.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쭉 한번 이것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아셔. 지적 전산 자료와 정보 처리 시스템은 같아 달라. 다르다, 이 정도. 자, 24번.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맞아? 맞지? 여기 아까 전국 단위는 국토부 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게 이제 승인이 없어졌는데 이때는 18회 때야. 18회 때니까 승인이라는 말이 나와. 그냥 요즘에는 승인을 받아 심사만 해. 심사만 한다.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활용 목적 등 써야지. 신청서에. 그리고 누구의 심사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맞네. 그 다음에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공부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지적공부 자체의 제공을 내용으로 신청할 수는, 그걸 자체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시도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이요. 그냥 시도지사야. 국장은 어디까지? 전국 단위. 그래서 그 4번이 틀렸네. 그냥 여러분들 이게 쉬운 거예요. 시군구 단위는 어디까지? 소관청. 그리고 수입 인지요. 수입 증지야.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그럼 몇 번이 틀렸다. 읽어보면 지적법은 하나 여러분 아는 지문이 나와. 아는 지문이.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냥 부동산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장 배우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에 대해서 지적법을 배우니까 토지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만 기록해놨다, 건물까지 기록해놨다.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건물까지. 다시 해. 우리는 지금 지적법을 배우고 있지.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내용만 등록돼 있잖아, 장부에.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까지 등록돼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복제도 소관청에서 해. 그럼 복제를 물어봤을 때 아까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복제한다고 그랬죠? 국장. 여기는 소관청에서 복제해놔. 그리고 등록상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 우리가
이 지적법에서 어떤 공부를 물어보면, 응? 장부를 물어보면 등록상을 물어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만 등록돼 있어? 건물도 등록돼 있어?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가 등록돼 있지. 소유자는 당연히 기록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소유자의 변동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의 이용 규제사항도 등록돼 있고, 부동산의 가격도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권리 의무 있었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것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은, 여기 열람 발급은 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에게. 그러니까 열람 발급은 다 소관청, 읍면 동장에게. 자, 여기 아까 정보처리 요 밑에 한번 봐. 정보처리 시스템 아까 보였지? 정보처리 시스템 복제는 어디에서 해? 국장.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두 개 비교해 놨잖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비교해 보시고, 지적법은 그냥 장부 있잖아요. 공적 장부.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어디다 기재하냐, 어디다 기재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일이 그것인데 그거 짜증나면 못하지. 그러잖아. 장부에 무엇이 기재되냐, 등록되냐,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일이 그건데 그것이 짜증난다고 하면 공부 못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지적법은 그냥 공적 장부에 뭘 등록하냐, 그것이 주된 내용이야. 누가 관리하냐, 어디서 활용하냐, 맨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종합공부 틀린 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라? 소관청, 읍면동장.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공부가 부동산의 표시나 건물의 표시가 등기부와 대장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소관청은 여러 가지를 열람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서 상호간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청은 관리해야 돼. 관리.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토지 소유자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소관청에 정정해라 좀 요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여기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이다 아니다? 등록사항이지. 그러니까 등록사항을 물어보니까 그거 짜증난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아? 아, 여기는 봐. 증명서를 발급받으는 자는 응? 아, 여기 봐. 이게 정정은 어디에서만 해? 정정은 지적소관청만 하는 거지? 정정을 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 아니야. 열람은 읍면동까지 가는 거지? 여기가 틀렸네.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한다. 여기서 틀렸어. 그러니까 정정은 지적소관청만.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지적공부에 복구하죠.